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이제 증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21년 전략을 통해서 이제 그 연장선 상에서 계속 봐야겠죠. 증시를. 지금 공중부양 중입니다. 한국 시장이. 이동평균선이 답입니다. 지수 자체는 이동평균선에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밀린 숙제 다 했습니다. 예, 이제 좀 쉬엄쉬엄 해야겠네요. 예전에 안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출근하는 게 약간 겁나네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는지 아니까 주말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보시죠. 제대로 작성한지도 모르겠다. 2021년 투자 전략을 업로드 했습니다. 예. 코스피 4천 넘을 수 있다. 넘는다. 저는 올해 못 넘으면 내년에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천까지 일단 보고 있습니다. 3천 넘는 건 전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이건 지나간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원래 3천 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당연한데 3천은 넘었다 이겁니다. 거기다 2분 응선까지 넘었어요. 3200이니까. 이제 나머지 800이 숙제인데 지금 이렇게 불붙은 상황에서 쉽게 꺼지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악재나 완전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게 발생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이상 지금 증시를 막을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판은 다 깔렸어요. 깔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각 주제별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게 제가 2021년 근거로 제시했던 큰 모멘텀들인데요. 여러 가지 자세한 수치도 있겠죠. 되게 많습니다. 수출입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한은의 스탠스, 그 다음에 GDP의 변화, 버핏 지수는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걸 보고 뭐 외울 수는 없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저에 깔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코스피 차트 분석이라는 그 한 장표에 드러난 거고 그것에 근거해서 제가 2440부터 4010까지를 본 겁니다. 뭐 당연히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올해까지 제대로 예측을 했다면 저는 아마 노벨상 타러 가는 거죠. 아무튼 이 하나 주제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제가 1년 전에 1년 전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영상 하나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 중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게. 그게 바이오 대폭등장이 온다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걸 그 타이밍에 했으면 난리 났겠죠. 예, 코로나가 와서 바이오가 대폭등이 왔죠. 자, 근데 그거 외에 좀 롱텀으로 봤을 때 바이오가 상승장이다라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 하나하나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보시죠. 예, 어차피 롱텀으로 봐야 될 주제들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추이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300명대까지 떨어졌고요. 이제 3차 확산은 마무리돼가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다시 급격하게 상승할 일은 없겠죠. 뭐 코로나가 갑자기 날씨가 더 추워져서 강해졌다 이런 건 없을 거니까. 뭐 코로나가 확산한들 뭐 더 이상 악재가 될 수 없음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건. 그리고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공매도 포털이 개선돼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잘 보이게 만들어졌어요. 자, 셀트리온이 공매도 잔고가 최고치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래서 얘들을 보면 세 가지 주체가 공매도 잔고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메럴린치입니다. 자, 이게 되게 웃긴 거죠.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는 애들, 제가 공매도를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공매도 잔고를 가장 많이 보유한 요 세 가지 종목들을 보시죠. 모건 스탠리는 작년 말에 비중 축소 의견을 냈어요. 시장 경쟁이 심해. 미국 판매 주요 제품인 혈액암 치료제의 판매 감소 가능성. 자, 골드만삭스입니다. 얘들도 동일한 시기에 매도 의견을 냈어요. 항체 치료제의 미국 식약처, 유럽 의약품청 승인이 불확실하다. 효율성 및 안정성을 추가하긴 필요하다. 그리고 메릴린치인데요. 얘들은 의견을 안 내요. 의견을 안 내는데 작년 11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매도 잔고 수량 공시 누락했습니다. 얘네. 공매도 잔고 수량이 하루 만에 175만 주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 셀트리온에 대해서 공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한 애들입니다. 얘들 다 영국 애들이에요. 영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애들입니다. 영국 하면 금융이죠. 예. 특히 금융을 쥐고 있는 게 영국입니다. 제가 브렉시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중에 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걸 떠나서
자, 지금 외국인, 결국에는 셀트리온 공매도하는 애들은 외국인이다. 근데 지금 막 사람들이 음모론 펼치는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공매도를 했다. 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그 증권사를 이용해서 공매도를 하고 있다. 뭐 기타 등등 많은데요. 그건 알 수 없는 거고요. 사실 뭐 알 수 없는 거니까. 일단 드러나 사실은 영국에 위치한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메릴린치가 공매도 잔고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얘들의 의견은 믿을 필요가 없다. 희망이다. 종목은 조작이 쉽지만 지수는 어렵습니다. 개별 종목은 정말 쉽죠. 뭐 시총 막 300억, 600억짜리는 그냥 한 방에 막 10배 띄워보내고 막 작전 치잖아요. 근데 지수 자체는 그 종목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입니다. 이동평균선 21선, 61선을 보시죠. 여기 약간 똥색이 21선이고요. 여기 파란색이 61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투자자 예탁금 올라가고 있고 신용잔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21선을 보세요. 지금 21선을 타고 가다가 저는 21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종목을 추세 보는 중심 중에 제가 늘 말씀 안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21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를 봐요. 그 일본 기준으로. 자, 그래서 21선을 깨고 폭락을 합니다. 저항을 맞고 떨어진 다음에 21선 돌파 후에 21선을 거의 지지하면서 가다가 여기서 와리가리 했죠. 제가 이때 코스피는 계속 상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21선 와리가리 하고 있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해내고 공중부양을 했죠. 지금 21선 기준으로도 공중부양 각인데 61선으로 보면 거의 뭐 하늘에 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1선이 가팔라지는 거 보이시죠? 21선이 이 정도 가팔랐다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21선이 꺾이겠죠. 네, 꺾이겠죠.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해서 21선이 이렇게 플랫해진다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와야 됩니다. 이동평균선을 보고 차트 놀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차트 놀이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해요. 지지와 저항을 판단한다. 이거는 야, 차트쟁이 이런 얘기하면 진짜 감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차트에 드러나 있는 데이터들을 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차트에 남아요. 이게 뭐 후행이다, 뭐 지나간 거를 가지고 결과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도 감이 되게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럼 참 진짜 그럼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있는지 어떻게 판단할 건데요? 차트를 안 보면.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여기서 많이 횡보했어요. 그럼 자, 뻔할 뻔짜죠. 뻔할 뻔짜가 뭐냐 하면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매물대 많잖아요. 매물대가 형성돼 있잖아요. 여기 단기적으로. 맞죠? 그러면 떨어져도 여기서 반등하잖아요. 매물대니까. 맞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투자자는 본전까지는 그냥 참아주잖아요. 아, 나 수익이었는데 본전까지 왔네. 에이씨. 손해가 되면 그때부터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차트인데 무슨 맨날 차트쟁이 뭐 차트 막 이런 얘기 하는 것들을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럼 뭐 기업 보고서 보고 삼성전자 오 좋네? 라고 해서 이 가격에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약간 그런 거를 그 감안해 봤을 때 이동평균선이 현재 공중 부양 중이고 이동평균선을 좁히는 흐름이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21선, 61선 추세를 보면서 가늠을 하다가 이 어차피 수가 던져진 상황이에요. 지금 어차피 수가 던져졌습니다. 계속 공중부양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는 오히려 느긋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스탠스가 다릅니다. 저는 현재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럴 것 같지만 저는 꽤 오래전에 들어갔어요. 지금 맞죠? 1년이 지났잖아요. 코로나 폭락 때 대비하면. 그래서 지금부터 오히려 느긋하게 볼 수 있는 거지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스탠스가 달라요.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면 비중을 줄이든가 막 난리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느긋하게 보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지금 상황에서도. 와이프도 지금 와이프란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지금 이제 또 용돈을 드리는데 용돈이 생기시면 또 투자금을 늘리겠죠. 제가 1년에 한 번씩 용돈을 드려요. 네, 드리는데 투자금을 늘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에 몰빵하면 되냐? 역시 다를 게 없습니다. 어디에 몰빵하면 되냐라고 하는데 뭐 제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느긋하게 기다려보자. 느긋하게 기다려보자. 지금 당장 들어가면 안 돼. 라고 한 상황입니다. 자, 제가 증시 방향성 전제를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폭락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반드시 존재한다. 예, 반드시 되돌림이 발생한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지만 일치 단결되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하락이 오면 익절해야지. 약간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신고가 장세는 더욱더 그렇죠.
인버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주시하면서 리스크를 해지해볼 예정이고요. 경계를 극대화해야 되는 타이밍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동평균선과 지지선을 주시할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 2200, 760입니다. 저까지 가려면 굉장히 아마득하죠. 근데 저 타이밍 혹시나 올 수도 있다. 혹시나 올 수도 있다. 이 100지 잘 나가던 지수가 떨어질 수도 있다. 약간 요런 거만 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다들 출근하셔야죠. 아니지. 다들 아침에 보시면 되잖아. 그만 지금 밤에 하고 있는 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고 가는 게 어떨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신입니다. 어닝 시즌입니다. 예, 어닝이 이제 넷플릭스 이런 애들 발표되죠. 패드 미팅이 있습니다. 근데 Make any policy change가 기대되지 않는다. 예, 뭐 정책적인 변경은 기대되지 않고 2% 인플레이션 골은 아직 멀다. 약간 이런 거고요. 완전 고용까지 해서 US GDP 데이터가 발표되는데 QOQ입니다. 그 지난 분기 대비죠. 그러면 지난 분기에 33.4% 올랐으니까 이번에는 개차반인 거죠. 이 수치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많이 바뀌니까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33.4% 나왔을 때도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버추얼 월드에 이코노믹 포럼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핑 씨, 우리 시진핑 형님, 그 다음에 메르켈 누나 이런 분들이 다 모인다. 스가 총리까지 오네요. 유로피안 센 22에 라가르드 총재도 오고 굉장히 많이 오네요. 근데 버추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여 안 하겠죠. 유로존에 대한 데이터도 나옵니다. GDP 예측치는 없어요. 그저 그렇다. 내신입니다. 새해 6.5조 판 연기금 매도 여력이 2조 플러스 알파 남았다. 연기금은 코로나 때 많이 들어와서 지금 파는 게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저희들이라고 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정해놓은 15%를 뚫을 수도 있으니까 비중을 줄이는 거니까 저걸 뭐 받아낼 수 있는 주체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지금 개인 투자자인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외국인 투자자 형님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공매도 금지 연장을 하게 되면 근데 이게 어디 기사가 나왔나? 그 정확히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MSCI 기준에 공매도가 가능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간이 몇 년이지? 아무튼 예, 그거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외국인이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퍼지면 11월 집단 면역 물거품 11월이라고 하면 올해 11월입니다. 우리 백신 맞고 집단 면역을 하려고 하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3,000피가 버블이다. 성장 잠재력은 아직이다. 주가 순자산 비율에 주목했답니다. KB증권. KB증권 쟤네 작년이랑 올해 뭐라고 얘기했지? 걔네도 되게 감없는 증권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모든 증권사가 다 감이 없어요, 사실. 뭐 믿을 게 없고요. 쟤들은 지금 아직 잠재력이 아직이다라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왔나 봅니다, 최근에. 그래서 막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라. 내년 구리값 1만 달러 넘을 것, 월가가 꼽은 구리 테마주는 난리가 났네요, 이제. 이 미리견 애들, 증권사도 지금 영란 쪽이랑 미리견이랑 난리가 났네요. 글로벌 투자은행은 광산 채굴 업체 등 구리값 상승세에 올라탈 수 있는 테마주를 추천했대요. 테마주를 추천했답니다, 쟤네. 쟤네 이제 막가파네요, 막가파. 얘들아, 나 광산 채굴 업체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면 됩니다. 왜냐? 구리값이 1만 달러 넘을 거니까요. 한국은행이 돈 찍어 코로나 보상 재원 대라는 이거 보고 좀 놀랬습니다. 지금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하는 이걸 다 사라. 경제 일정. 여러분들이 지금 고품격 경제방송 현실주의자 TV랑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 얘기만 하시죠. 자, 경제 캘린더입니다. 볼 게 없습니다. 이번 주는 볼 게 없고요. 저기 GDP QOQ 여기 있는 거. 요게 약간은 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아무튼 이번 주는 뭐 이 경제 지표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좀 지켜보시죠. 자, 이번에 있는 쭉 일정들인데요. 한번 쭉 보시고요. 화면 멈춰놓고 어떤 일정이 있나 보시고 1월 27일 수요일에 셀트리온이 2차 자문 결과를 공개한다고 한 게 약간은 많이 주목되겠죠.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 다음에 뭐 수소차 관련 이슈도 있고요. 우주 관련 이슈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주 관련주 떡상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인텔리안 테크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빨빨 하셨네요. 진짜 언제 저렇게 올라갔대? 참.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게 아니고 멀었네. 공매도 금지 해제가 3월 15일. 저거 가지고 3월 초부터 시끄러울 거예요. 2월 내내 시끄러울 겁니다. 그때 내내. 기술적 분석 보시죠. 사장님께서 낮잠을 자게 허락해 주셔서 지금 약간 멀쩡합니다. 자, 20일 이동평균선을 추가했습니다. 20일이 아니죠. 2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지금 다우존스도 주봉으로 봤을 때 공중부양 중이죠. 이때도 그 21선 깨고 내려갔다가 20주선 깨고 내려갔다가 그 상승한 다음에 20주선 딛고 다시 올라갔죠. 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도 20주선이 올라오면서 다시 이렇게 딛고 올라오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거다. 반복될 거다. 나스닥도 똑같고요. 20주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움직여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만 보는 이런 바로미터도 아니고요. 다들 같이 보자라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행태는 계속 그래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때까지 그래 왔다. 네. 유로존입니다. 유로존도 얘는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예, 여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유로존이 아마 다음 랠리를 주도할 것 같아요. 백신이 그 배포가 되면, 접종이 시작되면 여행을 점점 가겠죠. 그럼 유럽은 좋아지겠죠. 상해도 20주선 딛고 올라가서 박스권 뚫어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진짜 보는 눈이 좋으시네요. 예. 박스 뚫어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국도 투자 타이밍 놓치겠죠. 근데 중국은 제가 아웃 오브 안중이었어요, 사실. 금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었고, 중국은 좀 사야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럼 뭐 중국이 꺼지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피는 20주선으로 보면 지금 난리 났죠. 공중부양 중입니다. 이거 이격 좁히는 행위가 발생할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코스닥은 점점 좁히고 있죠. 예. 이제 20주선 올라오고 약간 딛고 올라가는, 20주선을 안 딛고 올라가면 거품입니다. 거품. 20주선을 안 딛고 올라간다. 거품입니다. 거품.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안 딛고 올라가면 거품입니다. 위험해. 한국 증시 흐름입니다. 보시면 자, 신용 좀 줄었고 대차장고가 좀 늘고 있네요. 양시장이. 대차장고가 늘고 있다. 대차를 계속 해가고 있다라는 거겠죠. 대차를 왜 해갈까요, 얘들이? 공매도를 준비하는 거겠죠. 근데 공매도 금지 해제가 연장이 되면 약간은 수가 틀려지겠죠. 그럼 대차를 다시 상환할 거고. 좋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계속 줄고 있고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 정도면 역대 최저치로 줄었어요. 코스닥도 맹렬하게 줄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이겠죠. 코스닥 150 애들, 코스닥 150 애들일 거고. 보자. 그러면 외국인 비중은 코스닥은 다시 늘고 있네요. 코스피가 약간은 계속 줄고 있는 게 좀 삼성전자를 팔고 있겠죠. 볼만한 건 없다. 볼만한 건 투자자의 탁금은 미미하게 늘었고 시스템의 잔고가 좀 줄었다. 그래도 크게 준 건 아니에요. 아직도 증시 주변 자금은 130조다. 20분 넘기면 안 돼. 뭐죠? 잘못 클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썸네일을 클릭해야 되는데 딴 걸 클릭했어. 여러분들의 10초를 뺏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원자재 주간 동향입니다. 제가 편집 없이 노빠꾸로 가서 그렇습니다. 네, 달러는 잘 하락하고 있고 다시 20일 이동평균선, 20주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맞고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보이고, 유가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어요. 추세가 어디서 형성됐다고 봐야 되지? 여기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다시 올라가는 거죠. 네, 다시 올라가는 거죠. WTI는 내려갈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이 정도는 있나? 예. 달러도 이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 20주 다시 올라갔다가 약간 이렇게.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원달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금은 하락 추세 형성했어. 야, 이거 금이랑 은은 진짜 한번 그 주인공이 될 것 같아요. 20분 넘겠다. 망했다. 위안은 여기서 폭등하면 안 되고 계속 하락해 줘야 됩니다. 위안. 아니면 여기서 횡보해 주던가. 그게 제일 좋아요. DXI는 하늘 날고 있네요.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지금 D램 값이 하늘을 날고 있다라는 겁니다. 낸드도 슬슬 오르기 시작했어요. 낸드 가격도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죠.
PMI 올라간 상태로 끝났고 통화량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협의 통화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돈을 찍어내고 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복사되고 있다. 둘 다. 대차 대조표도 지속 상승 중이고 스프레드 안정적이고 채권 수익률은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 자산으로 지금 돈이 계속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을 해주세요.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